이제 갈등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족 안에서의 갈등으로 넘어간다면요. 이 가족 갈등을 그냥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간단해. 가족 간의 관계나 서로 간의 그냥 단순한 인간관계나 기능이라는 말 안에는요. 전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은 참 복합적이고 개념적인 거예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남편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래야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게 있죠.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런 개념을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있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깨는 순간, 남편이 깨는 순간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갈등이 탁 일어나는 순간에 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바로 드러나요. 남편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하는 사람이어야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자신이 만든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문화가 만든 개념이 있어요. 남편이라고 말하면 주로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요, 바깥 사람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외부 활동을 통해서 가정의 경제를,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는 가족 전체의 어떤 생계나 가족의 어떤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이 우리 문화 전통에서 그런 역할들을 남편들이 해야 되는 것으로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져 있어요. 그리고 아내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아내는 이래야 된다. 바깥 사람에 대비해서 옛날 전통적으로 보면 안 사람이라고 불렸죠. 그죠?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집안에서 집안 살림과 자녀 교육과 남편이 바깥 활동을 정말 잘 해낼 수 있고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뒤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이라는 것을 전통적인 어떤 그런 가정의 개념에서 가족의 개념에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내의 역할이 오늘날 젊은 부부들은 바깥 사람 그러면은 남편으로 생각 안 해요.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생각 외로 많아진단 말이에요. 점점. 그리고 혼자 벌어서는 아이 키우기 힘들다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며느리에게, 그런 딸에게 만약에 옛날 전통적인 문화 안에서 교육을 받고 개념을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집안에서 아이들 키우고 집안 살림 하라 이러면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벌써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갈등이. 그게 뭐냐면은 기능에 있어서 서로가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능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기능이 서로 다르다면은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집안 살림이나 모든 것은 아내가 경제권을 가지고 집안 살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서로가 어떨 것 같아요?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기능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은 행동하는 방식을 말해요. 말투라든지 집안 식구들이 다 이삿짐을 다 그냥 옮기고 이런데 아이가 그것도 고등학생이 그냥 거기에 컴퓨터 먼저 갖다 놓고 막 컴퓨터 놀이를 하고 있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 행위는 우리 가족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행위다 하는 생각이 금방 들죠. 지금 컴퓨터 게임 할 때야? 다 사람들이 지금 이삿짐 옮기느라고 바쁜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통틀어서 역할이나 행위들을 통틀어서 기능이라고 말하는데 가족 간의 갈등은 이런 어떤 역할 개념에 따라서 또 하고 있는 행동이 시적절하고 상황에 맞는 것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관계들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애정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더라. 이제 이 관계 문제도 되는 거죠. 그죠? 예. 행위 문제와 겹쳐서. 이런 것들 안에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표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만남을 드문드문 가짐으로써 전화가 왔는데도 안 받음으로써 때로는 전화를 쌀쌀한 말투로 받음으로써 뭐 이런 것이 표현을 해내는 것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내가 전혀 표현하지 않으면은 표정으로든 말로 표현 안 했으면은 갈등은 내 개인 갈등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의 개인적인 갈등인 거죠. 근데 표현해서 서로가 이 모습을 알아차리게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관계에서 말하는 우리 가족의 갈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간의 갈등은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날씨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날씨. 요즘 날씨 어때요? 엄청 덥죠? 그리고 갑자기 소낙비가 확 쏟아져요. 그리고 해가 쨍 나요, 또. 장마철인데도, 예전의 장마하고도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가끔씩 우박도 막 쏟아져요. 가족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때때로 해가 쨍 나기도 하고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구름이 잔뜩 끼기도 하고 후덥지근하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냉기가 돌고 때때는 우박도 쏟아지고 이러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갈등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현상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것이 어느 하나가 쭉 지속되거나 빈번하면 어떨 것 같아요? 해가 쨍 나는 것이 그냥 쭉 지속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우리나라 사막이 될 거예요. 계속 비만 온다면은 집안에 곰팡이도 피고 이 습기 때문에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우박이 쏟아진다면은 농작물이고 어디 기물들이 다 부서지고 때때로는 상처도 입겠죠, 그죠? 맞아서. 근데 이런 날씨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세요?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죠? 우리 날씨 문제를 못 풀어요. 해결 못 해요. 그래서 갈등 관리도 우리가 앞으로 점차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날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이나 기술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날씨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봤으니까 이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한번 짚어볼게요.